지난달 하나은행에서 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두 번 놀랐습니다. 하나는 금을 들고 은행에 간다는 발상이 생소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비스를 우리나라 은행이 정말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노후 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활용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맡아왔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복지 정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금거래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새 흐름을 알려드릴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금반지, 아이 돌잔치 선물로 받은 돌반지, 몇 년 전 금값이 오를 때 사뒀던 골드바까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고요? 대부분은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팔려고 하니 아깝고 맡기자니 불안해서 결국 손도 못 대고 계신 거죠. 실제로 하나은행은 2025년 8월부터 실물금 현금화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금반지를 들고 은행에 간다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전문 감정을 받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금과 대출만 취급했는데 이제 실물금까지 다루게 된 거죠. 저는 이 서비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 정책적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60% 이상이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랍 속에 보관만 하고 있어요. 금은방에 가기엔 번거롭고 감정받기도 불안하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은행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단순히 현금화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이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주는 신탁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네요. 제가 하나은행 관계자와 직접 확인한 결과 3.75g 이상의 금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은행 가셔도 예금이나 대출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금을 보유한 분들도 은행 창구에서 감정과 현금화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요즘처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시기엔 그저 서랍에 보관만 하는 것보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금부터 가능한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금을 맡기면 은행이 어떻게 운용해 준다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윤복래 어르신은 15년 전 딸 결혼식 때 받았던 골드바를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언젠가는 쓸 날이 있겠지 했는데 어느새 15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막상 팔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돈이 안 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지금 고민 중인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골드바 지금 꺼내야 할까요? 그런데도 막상 금을 활용하자니 괜히 잘못 팔았다가 손해볼까봐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금은 마지막에 쓸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금은 장롱 속에 있는 동안에도 값은 올랐지만 윤 어르신 통장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만 오르는 보물이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금은방에 갔더니 사장이 이건 순도가 낮다, 저건 무게가 안 나간다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같은 골드바를 들고 세 군데 금은방을 돌았는데 돌아오는 가격이 매번 달랐답니다.
아예 장사꾼 말만 믿을 수가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디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거든요. 투명한 기준도 없고 신뢰할 만한 중개기관도 마땅치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인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보유한 채로 15년을 보냈다면 그 사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다른 투자 기회는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활용하지 못한 세월의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들 10분 중 9분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우리나라 가정의 60% 이상이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딜레마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실제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금을 활용할 수 있게만 해드려도 그게 우리한텐 새로운 예금인 셈입니다. 고객도 만족하고 은행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또한 은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존 금 거래 시장의 불투명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은행이 내놓은 실물금 현금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이 2025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골드 신탁 서비스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금을 들고 은행에 가면 감정부터 현금화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금 거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은방을 찾아가야 하고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평소 다니던 은행 창구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금은방 안 가도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금은방처럼 감정 기준이 들쑥날쑥할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은행이라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하니까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둘째는 편의성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거든요. 어르신들께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특히 유용할 거예요. 셋째는 선택권입니다.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옵션은 기존 방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탁 운용 옵션입니다. 금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금은 그대로 두고 은행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신 돈을 굴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 금은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서비스죠. 제가 하나은행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3.75g 이상의 금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반지든 골드바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다만 순도나 상태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 종로, 영등포 같은 주요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다만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시기엔 멀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보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시범 지점은 확대 예정이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초기에는 대기 시간이나 절차가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 금 시장에 가져올 변화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소유한 금을 활용하려면 상당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제는 은행 업무 보듯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단순히 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용 옵션을 선택하면 금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이 부분은 기존 금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 실제로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당일에 정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먼저 준비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금의 무게입니다. 3.75g 이상이어야 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금반지 하나가 보통 3에서 5g 정도 되니까 금반지 1개 정도면 충분한 셈이죠. 골드바는 당연히 무게 조건을 만족하고요. 신분증은 필수이고 금을 구입했을 때 받은 증명서가 있다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범 지점은 현재 서울 지역 몇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방문 전에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지 당일 접수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헛걸음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골드 신탁 서비스 담당 창구로 안내받게 됩니다. 직원이 먼저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가져온 금의 종류와 개수를 기록해요. 그 다음이 핵심인 감정 과정입니다. 감정은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진행됩니다. 순도 측정부터 무게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요. 기존 금은방처럼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죠. 감정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금의 순도, 정확한 무게, 현재 시세 기준 평가액까지 모든 정보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현금화를 선택하면 당일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운용을 선택하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수익 분배 방식을 정하게 되죠.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모든 결정을 본인이 직접 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아요. 감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냥 가져와도 됩니다.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현금화와 운용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금화는 말 그대로 금을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대신 현금을 바로 손에 쥘 수 있죠. 반면 운용을 선택하면 금의 소유권은 본인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은행이 그 금을 활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안심되는 부분은 계약서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의문이 생길 일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주는 거죠.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손익 분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장. 수수료는 얼마고 손해는 없을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수수료만 내면 끝인가요?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수수료 체계는 무게별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10g 이하는 만원, 50g 이하는 25,000원, 100g 이하는 4만원 이런 식이에요. 퍼센트가 아니라 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유리한 구조거든요. 작은 금일 때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50g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g 골드바를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현재 금 시세가 그램당 6만 원이라면 15g는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어치 금을 가져갔는데 수수료 떼고 89만 원 받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금은방이라면 얼마나 깎였을까요? 제가 2년 전 거래했던 금은방에선 이랬습니다. 시세보다 34% 낮게 매입한다고 하더군요. 90만 원 상당이라면 최소 2만 7천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깎이는 셈이죠. 하나은행은 만원 고정이니까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더 큰 금액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100g 골드바라면 600만 원 정도 될 텐데 금은방에서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깎일 수 있어요. 하나은행은 4만 원 고정이고요. 이 정도면 상당한 절약이죠. 운용을 고민하신다면 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현금화는 위에서 설명한 일회성 수수료만 내면 끝이에요. 하지만 신탁 운용을 선택하면 연간 운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보통 연 0.51%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90만 원 상당의 금을 신탁으로 맡긴다면 매년 4,5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운용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대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구조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수수료율부터 예상 수익률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추가로 청구되는 항목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고객 동의 없이 부과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숨겨진 비용이나 나중에 추가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기존 금은방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손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세 변동입니다. 금값이 계속 오른다면 지금 파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둘째는 기회비용입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금을 보관할 이유가 없겠죠.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0g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 금은방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특히 100g 이상 대량 보유자분들에게는 수수료 절약 효과가 상당할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탁 운용을 선택할 경우 운용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신탁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5.4%도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금은방보다 수수료는 적게, 결과는 더 투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금팔이가 아니라 금 운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금을 그대로 두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장. 단순 현금화가 아니다 운용형 신탁 구조.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고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지만 분석해보니 실제로 합리적인 구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골드 신탁이 기존 금 거래와 완전히 다른 점이 바로 이 운용형 신탁 구조에 있거든요. 금은 그대로 두고 돈은 번다는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금을 은행에 맡기면 그 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고객에게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그 금을 담보로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처에 자금을 운용합니다. 마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은행은 고객이 맡긴 금의 가치만큼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나 회사채,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 상품에 투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은행과 고객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보유한 금은 그대로 둔 채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사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금을 3년 신탁으로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이 금을 담보로 100만 원을 조달해서 연 4%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3년 후 투자 성과가 좋아서 연 4%의 수익이 났다면 총 12만 원의 수익 중에서 은행이 운용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수익률이 3%일 경우엔 약 9만 원 수준이며 이 역시 운용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됩니다. 금은 매도하지 않아도 운용을 통해 현금을 얻는 방식입니다. 3년 후에 고객은 자신의 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운용 수익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금값이 오른다면 그 차익도 고객 몫이고요.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금의 안전성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금을 보관만 하거나 팔아서 다른 투자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금을 그대로 두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신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금 유동성은 떨어지죠.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운용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둘째, 금 시세가 크게 오른다면 오히려 신탁보다 매각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탁 운용 중에는 금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제한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상품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분보다는 장기 안정형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용형 신탁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탁 상품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해지 조건까지 놓치면 손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장.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분명히 금은 방보다 투명하지만 이런 건 알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모든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한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본 거래 조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금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신탁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용 수익이 10만 원이라면 약 15,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 기준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집에서 잰 무게와 다르다며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시중에 공개된 금 시세와 실제 감정가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는 순도나 상태 그리고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세의 9,598% 수준에서 감정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K 금은 24K 금보다 당연히 낮게 평가되고 스크래치나 변형이 있으면 추가로 감가될 수 있어요. 무게 기준도 엄격합니다. 돌반지 때문에 당황했던 분들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3.75g 미만은 아예 취급하지 않고 무게 측정 시 정밀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재본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돌반지의 경우 보석 부분은 제외하고 금 부분만 계산하니까 예상보다 무게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방문 시 제약 사항들도 확인해 두세요. 현재 시범 지점 제한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아직 불편한 제도입니다. 서울 지역 몇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일 방문으로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감정에 10분에서 15분, 서류 작성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최소 1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탁 운용 선택 시 주의할 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몰랐다고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탁 운용의 리스크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도 해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운용 기간 중에는 금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니까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방문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며 느낀 건 이런 점이었습니다. 신분증과 금 구매 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지 해당 지점에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금의 정확한 무게와 순도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감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현금화할 것인지 운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시면 절차가 더욱 빨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 중에는 계약서를 대충 읽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수수료율, 운용 조건, 중도 해지 조건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감정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손해는 내 몫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 서비스가 정말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가장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골드 신탁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서비스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특히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금을 보관만 하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10년, 20년 전에 구입한 금반지나 골드바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께는 현금화든 운용이든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특히 금값이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값 고점을 노려 매각 시점을 찾고 계신 분들입니다. 금 투자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괜찮은 매각 시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기존 금은방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세 번째는 부모님 자산 정리가 필요한 자녀 세대입니다. 이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장롱 속에 있는 금 이제 은행 가자라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안전한 자산 운용을 원하는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부담스럽지만 예금 이자로는 아쉬우신 분들이죠. 금을 담보로 한 신탁 운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급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분들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사업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보유하고 있던 금을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가족 단위의 활용 방안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금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활용 방법을 모르시고 자녀 세대는 금융 지식은 있지만 금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이 서비스를 안내해드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가족의 경우를 봤는데 어머니가 갖고 계신 금반지를 신탁 운용으로 맡기고 그 수익으로 손자 교육비를 마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대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였죠.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나 당장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분들에게는 굳이 급하게 이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시범 지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하나은행의 골드 신탁 서비스는 우리나라 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금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금이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꺼낼 때일지 모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꺼낸다면 노후 자산은 더 이상 잠자는 돈이 아닐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